안녕하세요. 브라보 필리핀의 신과장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요즘 이제 한국은 날씨가 좀 쌀쌀해질 텐데 어떻게 건강들은 문제없이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좀 바쁘게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 호네피어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마다 칭찬들을 많이 해주세요. 작년에 오셨다가 올해 다시 찾아주신 구독자님들은 많이 변했다, 바뀌었다, 분위기가 막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칭찬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격려를 받고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쯤 되면은 어느 정도 매출도 좀 어떤 통계가 좀 잘 나올 것 같고요. 새해 뭐 2025년이 되면 더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호네피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반갑습니다. 늘 이렇게 영상이 계속 뭐 늦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이거 어떡하지? 지금 좀 정신을 좀 차리고요. 영상을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썰 푸는 콘텐츠가 되게 쉬울 것 같잖아요. 저도 되게 쉽게 생각했었거든요. 썰 풀기 전에 어떤 그 내용들 기획해내는데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리고요. 소재가 굉장히 다양할 너무 다양해서 문제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요약을 탁탁 해고 주제를 두고 그 주제에 맞는 얘기를 좀 맛깔지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그럴까요? 좀 이게 딱 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냥 쫙 치고 나와야 되는데 뭐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이게 뭐 그렇게 복잡하냐, 핸드폰 하나 켜놓고 그냥 썰 풀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유튜브는요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뭐 촬영 끝난다고 다 끝나나? 그때부터 이제 일이죠. 편집이지, 편집. 이 편집 시간이 보통 한 10시간에서 한 1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업로드 하기까지가. 이제 그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떠든 얘기인데도 두서없이 막 질러놓은 얘기들을 갖다가 막 조합 해가지고 재밌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작업이 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과의 어떤 이 소통 부분을 좀 더 많이 자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또 이 호네피어 자체 밴드도 만들어 놨으니까 밴드 링크 걸어 놨거든요. 이제 밴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유튜브하고는 또 별개로 저랑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 밴드에도 많이 좀 가입을 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필리핀 앙헬레스를 이제서야 알게 된 아재들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 하다 보면 여러 구독자님 만나 뵙는다 그랬잖아요. 물론 그 구독자님들은 아주 오래전 최장 20년이 이상 되는 베테랑 아재분들도 계시고요. 이 앙헬레스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비슷한 때 2010년 중반부터 후반까지 락다운 시기 전까지 이렇게 막 오신 분들, 그 부류들이 제일 좀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시고 이제 짬밥들이 좀 찼다 이거지. 그러니까 좀 아시는 것도 많고 할 말도 많고 불만도 많고 하신 그런 또 세대가 있고요. 요 근래는 진짜 제가 이 브라보 필리핀을 하면서 조금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좀 자극적인 소재다 보니까 이 불특정 다수한테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신규 구독자님들은 층이 또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막 그 앙헬레스를 아시게 돼가지고 막 우리 처음에 오셨을 때 겪는 궁금함, 그 다음에 좀 힘듦, 도저히 이해 안 됨,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죠. 그런 분들이 상당히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제 구독자님들 대부분 보면 저랑 비슷한 연배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앙헬레스 짬밥도 거의 비슷하세요. 그리고 좀 훨씬 더 오래된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주로 옛 추억들 얘기하고, 컨텐츠 자체도 옛 추억 씻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었었는데, 의외로 지금 이제서야 앙헬레스를 아시게 돼서 신세계를 보시고 이런 데가 있었구나 그렇게 좋아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또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또 제 채널 브라보 필리핀을 많이 봐주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민하시는 내용들을 상담해 드리다 보면 저의 옛날 생각이 막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제 경험에 비춰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럴 땐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담을 드리긴 하는데 정답은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는 성인들의 놀이터잖아요. 노는 방법의 기본적인 룰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 즐기는 방식은 모두 다 각자 알아서 마음대로입니다. 뭐 누가 즐기는 방법이 이게 맞습니다 라는 정답이 없죠. 즐기는데 뭐 내 돈 내고 내가 즐기는데 뭐 무슨 방법이 있어.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지. 그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근데 이제 뭐 단지 이 로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궁금하셔갖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 어디가 맛있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쉽게 이제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이 먹는다는 거의 기준, 이 사람의 감각,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막 가서 맛있게 먹었는데 어떤 분은 가셔서 드셔봤더니 아 이거 별로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필리핀에 있는 식당들이 맛의 일관성이 별로 없어요. 어떨 때 가면 맛있고 어떨 때 가면 맛없고, 제가 느껴요. 저 역시도 여기 살고 있지만 그걸 느낍니다. 어느 날은 갔는데 아 국밥이 되게 맛있어. 근데 어느 날 갔더니 아 국물이 예전같이 깊은 맛이 안 나. 그 맛있을 때 먹고 리뷰 영상 올려놨는데 이 집 맛있어요 해놨는데, 그거 보시고 아 신과장이 맛있다 그러더라 이제 가시게 되면 아 이 뭐야 별로네, 이 사람 뭐 돈 받고 광고하나 이런 생각도 하시겠죠. 예, 하지만 돈 받고 광고할 수준은 안 됩니다 아직까지. 예,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컨텐츠를 좀 따로 만든다기는 그렇고, 이 또 다양한 이 앙헬레스에 방문하시는 그 아재분들의 성향을 좀 분류를 해가지고 맞춤형 컨텐츠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그 말이 있죠. 앙헬레스는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와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뭐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라서 안 오거나 그 다음에 알아도 위험할 것 같아서 못 오시고 계신 분이나, 그 다음에 정말 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또 막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들은 계신데, 앙헬레스가 뭔데? 그러고 한 번 오셨다가 아 이런 데구나 하고 가셨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분들은 별로 없다. 예, 제가 봐도 그래요. 거의 없어요. 한 번 왔다가 신세계를 딱 맛보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바로 또 다음 발권 사이트 막 알아보시는 경우가 거의 태반, 그쵸, 50% 이상이었던 것 같고, 터를 한참 길게 잡고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1년에 한 번 오실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오실 수도 있고 이런데, 어떤 분들은 소위 빠져셔갖고 막 매달 들어오시는 분도 계세요. 매달. 예,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어쨌든 그래서 이 앙헬레스는 그만큼 그 성인들의 놀이터로서 아직까지도 여러 뭐 불만들은 많은데, 그 불만들 많다는 그 부류가 저랑 비슷한 데 들어왔던 사람들, 제가 5년 10년 전에부터 오셨던 분들이 그때 가격 생각하셔가지고 중간에 큰 락다운이라는 큰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모든 게 리셋됐다가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그 하늘길 열리고 다시 와봤더니 가격 상승폭이 이만큼이더라. 그래서 이제 뭐 가성비가 떨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요. 예, 뭐 물론 뭐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전처럼 제가 제 기억에 나빠라는 건 낮에 이제 돌아가는 그 바거든요. 낮에 가서 이제 바에서 놀면서 거기 있는 그 마음에 드는 파트너 있으면 바파인을 해서 나와서 같이 즐기고 하는 그런 건데, 그때 비용이 제 기억에 1,500페소 뭐 그랬었어요. 1,500페소 낮에. 2명 데리고 나면 3,000페소 뭐 이렇게 됐었고, 밤바가 2,500페소 뭐 3,000페소 막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그 화폐 가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싸게 느껴졌죠. 예, 그 당시에 한국에는 그런 식의 만남도 사실 그 나이 때 뭐 20대 초반 아가씨들 만나기도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기는 뭐 대부분이 뭐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그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비용 대비 만족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던 거죠. 그래서들 그때 막 한참들 많이 빠지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기본이 뭐 5,000페소 이상씩 이렇게 하니까요. 물론 가성비가 예전에 비해서는 안 좋아졌지만, 뭐 필리핀만 쌀 수는 없잖아요. 전 세계가 다 물가가 오르는데 필리핀만 안 오르겠습니까? 그건 뭐 수긍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뭐, 그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앙헬레스를 처음 방문하시는 방문객들이 딱 끊겼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근래 많이 느껴요. 계속 새로운 분들이 들으시죠. 첫 방문. 이제 첫 방문 하셔가지고 이제 막
텐션업 돼가지고 계속 이제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이 부쩍 많아지셨어요. 이제 이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느꼈던 그 느낌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죠. 가성비가 좋다고 느끼시는 거죠. 한국의 기준이 한국이 기준이니까 유흥을 즐기는 거에 있어서 내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분들은 한국의 물가가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여전히 와 굉장히 싸게 느끼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랑 비슷한 2015년에서 20년 그 사이에 오셨던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첫 방문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 정말 돈 쓰는 맛 났잖아요. 예. 그때 그 기분을 지금 이분들이 느끼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단지 많은 질문들, 이분들이 또 해주시는 질문들 참 신선하거든요. 오랜만에 그런 질문들을 받아보면 옛날에 나 때 똑같은 그 문제로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한 그 시간도 좀 마련을 하면 이분들이 좀 더 브라보 필리핀 유용한 채널이야 이렇게 봐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런 소위 악린이란 분들 항상 악린이들은 항상 있어요. 그 악린이들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뭐 베테랑이 되고 이렇게 하겠죠. 뭐 항상 그렇습니다. 돌고 계속. 어쨌든 이분들이나 우리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같은 추억을 갖고 있는 아재들이라는 거 우리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앙헬레스의 세계로 돌아오신 거를.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파인이다 처음 오시면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저도 그 앙헬레스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 저를 이끌어 주셨죠. 참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 노는 방법을 갖다가 잘 익혀준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앙헬레스는 누구 손에 이끌려서 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방문하실 때.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계신 그 지식을 다 이제 전수를 해주실 텐데, 원래 이곳의 어떤 그 바 문화를 잘 알고 계신 분들한테 오는 방법을 설명을 듣고 소위 좋은 사수를 만나게 되면 그분도 앞으로 계속 여기서 큰 실수 없이 잘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터득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하고 같이 참에 손이 이끌려서 처음 방문하시게 되면 잘못 배운 부분을 갖다 가르쳐 주니까 이 새로 오신 분도 그 잘못된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계속 내가 내 상을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열받고 화나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서글플 정도로 다치는 경우. 그래서 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상 당하는 경우, 나이 먹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미리 그렇다고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뭐 이 방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배웠던 그 방법들대로 그대로 해왔더니 그렇게 심한 내상은 안 겪어본 것 같아요. 예, 즐겁게 항상 오면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그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이제 하나씩 뭐 한 편에 다 요약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처음에 오시게 되면 이제 유흥가에서 쓰는 소위 워킹 스트리트에서 쓰이는 그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기본적인 단어들은 제일 먼저 듣게 되는 게 이제 좀 먼저 오신 분들이 바파인을 해라 뭐 바파인 하는데 얼마냐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바파인이라는 단어 이게 뭐 어원이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무슨 어차피 이것도 다 거의 은어 비슷하게 쓰이기 때문에요. 영어 사전에 찾아봐도 제대로 나오진 않아요. 바파인은 바에다 내는 파인, F-I-N-E, 파인은 우리 번역기라든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벌금이라는 뜻이 있어요. 벌금. 바에다 내는 벌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일을 해야 되잖아요.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뭐 일하고 있는 직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조퇴라고 할까요? 쉽게 설명해서 조퇴? 조퇴하고 자기가 일할 시간에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바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걸 바파인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바파인의 그 유래라고는 하는데, 사실 여기 계신 그 미국이나 유럽 분들한테 바에서 바파인을 할 때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바파인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분들도 사실 그게
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 쓰는 어떤 영어의 정통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우리끼리 어떻게 보면 또 통용되는 어떤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내가 영어를 잘하면 정말 즐겁게 즐길 수가 있죠. 예, 수다 떨어가면서 서로 교감하는데 훨씬 또 깊이 있는 교감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내가 영어 잘 된다면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 아재들이 영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어 안 되신다 해서 또 걱정할 건 없죠. 여러 동남아 중에서도 이제 필리핀이 매력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통인데요. 내가 영어 단어 10단어 가지고 이 친구하고 뭔가 계속 소통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뭐 어떻게든 표현하면 또 그걸 또 해주고, 예, 얘가 또 원하는 게 뭐가 있다 그러면 또 나 해주게 되고 이런 소통이 된다는 거죠. 예, 그게 매력인데 그러면서 좀 더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이 막 앞서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영어 실력이 급격하게 빨리 늘 수 있는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 아가씨의 어떤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얘가 뭔가 말을 하는데 뭘 원하는 건지, 내가 뭘 해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뭔데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번역기 정말 좋아요. 이 번역기 쓰실 때 딱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내가 한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번역기가 좋아하게끔 주어 동사를 다 해서 대화식 한국어가 아니라 너는 오늘 무엇을 먹고 싶니?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너 뭐 먹고 싶니 해도 요즘은 번역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번역이 되긴 하는데 좀 더 깊이 있는 그 대화를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한국어를 잘 정확하게 입력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기가. 근데 그거 어설프게 내가 대화형으로 막 그냥 했다가는 어쩔 때는 반대의 의미로 번역이 돼가지고 막 삐지거나 화나기도 해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통이 되다 보니까 그 매력이 점점 뿜뿜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아재들 이제 막 늦은 나이에 다시 영어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고요. 예.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자주 만나면서 싸우면서 영어가 폭발적으로 는 경우고요. 뭐 영어가 늘었다기보다는 영어 단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 예, 그거는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흥가에서 쓰는 단어들은 뭐 그런 게 있고 또 뭐 쏙쏙이니 뭐 런어웨이니 뭐 그게 이제 바 워킹 스트리트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어떤 그런 은어들은 이제 사실 그 같이 이끌고 오신 분들이 아마 자세히 잘 알려주실 거니까요. 굳이 뭐 하나하나 다 얘기는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초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어떤 경로든 어떤 방식이든 처음에 배우는 그 방식대로 계속 오시면서 즐기다가 각자의 성향이 조금씩 바뀌는 시점이 와요. 뭐 저처럼 처음에는 뭐 워킹 스트리트에서 이 유흥을, 필리핀 유흥을 알게 됐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새로운 만남, 거기서 친구, 거기서 인간관계도 넓히고 지금까지도 그 페이스북으로 모든 소통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여기 살다 보니까 사고 팔고 물건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도 다 페이스북으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즐기는 채널을 좀 다른 쪽으로 파신 분들은 워킹 스트리트 아예 갈 일이 없어요. 그 두 번째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는, 예, 그런 만남을 통하시는 분들은 그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교류하는 친구들은 또 저기 뭐 클럽 가면 또 다 그게 있어요. 실제 내가 봤던 그 사진에 있던 그 페이스북에 있던 그 미인들이 뭐 옥타곤이나 뭐 해머 이런 클럽에 가보면 또 있어. 실제 거기 그 사람이 있어. 너무 신기하죠. 예, 거기서 뭐 또 이제 너 페이스북 친구였네, 아니면 뭐 새롭게 페이스북 좀 줄 수 있냐 그래갖고 서로 친구 관계도 되고, 예, 뭐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또 만나게 되고 그런 식의 이용 코드를 잡으신 분들은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저 워킹 스트리트는 사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제 그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 내가 몰랐던 사람 새롭게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들 참 즐겁잖아요. 그리고 이제 위스키하고 똑같아. 이 따는 것마다 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따는 맛에 계속 바꾸시는, 예, 그거를 필리핀 여자들은 빠로빠로라고 합니다. 이 빠로빠로는 바람둥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제 그 원 단어의 뜻은 그 나비라는 뜻입니다. 나비가 이제 꽃을 찾아 왔다 갔다 여기저기, 예, 찝쩍거리잖아요. 예, 그걸 보고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바람둥이 보고 이제 그렇게 빠로빠로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이제 KTV 맛들으신 분은 KTV만 주구장창 가시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고 있으면 또 보이는 부분, 뭐 JTB 가시는 분들은 JTB만 주구장창 가시고, 클럽 가시는 분은 클럽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풀빌라 이용 잘 하시는 분들은 오직 배달이에요, 배달. 나가는 것도 귀찮아. 사진 쫙 보고 배달, 딜리버리를 시키죠. 예,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앙헬레스의 예전에는 그 유흥의 문화 기본은 워킹 스트리트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은 채널이 좀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행기는 만석으로 꽉 차서 오는데 워킹 스트리트 가보면 좀 썰렁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막 줄어들었다라고 이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바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가면 바에 막 미어 터져요. 한인바들 가보면 막 이제 구독자분 오셔서 같이 한번 따라가 보면 와 사람들 많을 때도 있고 막 잘 되는 가게는 굉장히 잘 되고 안 되는 가게는 좀 안 되고 막 이렇게 좀 약간 잘 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되고요. 안 되는 데는 좀 힘들고 식당도 마찬가지. 뭐 그런 경향이 좀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유흥의 어떤 즐길 수 있는 채널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워킹 스트리트가 상대적으로 좀 예전에 비해서 좀 약화가 되지 않았나. 근데 그것도 한국인 바 얘기죠. 제가 항상 저도 가끔 가지만 워킹 스트리트 가보면 저는 주로 이제 다국적 바를 많이 가거든요. 보통 양키바라고 하는 데를 많이 가요. 그 양키바도 또 그레이드가 나눠집니다. 근데 양키바를 가보면 걔네들은 지극히 바 문화, 예전 바 문화를 그대로 지금 개성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바는 그냥 즐기는 데 먹고 마시고 놀고 떠들고 막 노는 장소지 거기서 꼭 데리고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뭐 거기도 똑같이 바파인 개념이 있지만 실제 가서 보면 한국인 바처럼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즐겁게 노는 장소이기 때문에 바글바글 합니다. 양키바는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말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거기 워킹 스트리트 안에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바, 그 다음에 이제 양키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또 이제 저기 ABC 호텔 지나서 저 코리안타운 가다 보면 왼쪽에 저희가 맛집이라고 소개해드린 마가리타 스테이션, 아주 역사적인 식당이 있죠. 그 식당을 시작으로 그 옆으로 쭉 또 양키바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건 좀 약간 한국 관광객들이 처음에 가시기에는 조금 상당히 이질감이 좀 느껴지죠. 무섭다기보다는 좀 이질감이 느껴지죠. 그냥 완전히 진짜 할리 데이비슨 타신 할아버지들 가죽 자켓 입고 막 이런 분들 씨가 물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바거든요. 거기는 약간 뭐 예전에는 실제 그랬었어요. 좀 하드코어적인 어떤 양키바였죠. 가면 그냥 바로 바지 안에 손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바에 갈 때는 항상 아랫도리를 잘 청소하고 깨끗한 상태로 가야지 걔네들이 만져주고 또 뭐 서핑도 해주고 예. 앉은 자리에서 막 그 앞에 스테이지에서 춤은 추고 막 보통 일반 바하고 똑같죠. 먹고 마시고 하는 데인데 좀 구석자리 이런 데 가면 막 서비스를 해줍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현장에서 그런 하드코어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즐기시는 분들은 또 그쪽 또 양키바로 이제 선호를 하시고 가시는데 글쎄요, 최근에는 저도 안 가봐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더 세졌는지 뭐 덜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초보일 때 아마 그런 것도 느끼실 거예요. 저도 똑같이 느꼈으니까요. 제가 초보일 때 느꼈던 거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여기 와서 좋았던 건 뭐냐면 정말 한국의 삶이 저 역시도 한국의 여느 아빠, 회사, 일, 비즈니스 뭐 그거에 찌들려서 살았거든요. 똑같은 패턴의 삶을 그냥 반복해서 그렇게 살고 있고 늘 억눌려 있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실 저는 바람도 안 펴봤어요. 정말 이렇게 믿거나 말거나지만 결혼 생활 19년을 했는데 정말 와이프랑은 싸울 일도 별로 없었어요. 저희는 성격도 좋아서 서로 잘 맞았었고 했었는데 사실 원인은 이 앙헬레스 필리핀 때문에 제가 너무 필리핀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필리핀 가서 살아라 그래갖고 그냥 협의됐고 숟가락 힘 없으면 그때 다시 와라 이러고 이혼을 한 건데요. 아유 자랑이다 자랑이야. 어쨌든 한국에서 점점 남자로서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대부분 우리 아재들 이 나이 되면 뭐 가족도 다 있고 뭐 주변 사람도 많지만 외로워.
그렇게 살아왔고 내 몸의 어떤 능력, 남자로서의 어떤 그 능력을 저는 거의 그 가늠을 하지 못하고 살았었죠.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여기 와가지고 막 19살, 20살 막 이런 친구들이 찰싹 붙어가지고 옆에서 케어를 해주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게. 그죠? 뭐 그건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에 빠지게 되거든요. 내가 이 나이에 남자라는 것을 갖다가 일깨워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요. 얘들이 뭐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간에 그래도 이 필리핀 아가씨들은 한국말을 들으면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요. 무슨 말인지 궁금해하고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고 그러고 좀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단어 가지고 막 소통이 됩니다. 그럼 막 짜릿짜릿하죠. 죽어있던 감성세포들이 그냥 쫙 곤두서죠. 그죠? 그래서 밤에 그렇게 같이 이렇게 또 합궁을 해봤더니 야 이게 진짜 밀린 숙제를 하는 기분이랄까? 막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보거든요. 여기 오시게 되면 저는 초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내가 한번 딱 여기 감 잡고 나서는 진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그 음란마귀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어떤 그런 행위들을 다 해봤었거든요. 한국에서는 해볼 수 없었던 거죠. 다 연애할 때 뭐 애인, 여자친구, 와이프 이런 사람한테는 함부로 뭐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변태 소리 듣지 않을까 뭐 이럴까봐 못 해봤던 것들 이런 걸 여기 다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돼. 와 그거에 대해서 그 다가오는 그 느낌은 나도 몰랐던 내 능력이 막 발휘가 되는 거예요. 막 그거 보면서 스스로도 막 놀라지. 그런 내 스스로의 능력에 놀라고 야 이런 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의 그냥 밥 먹는 행위처럼 식욕이 있고 뭐 성욕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인간의 어떤 욕망을 갖다가 좀 이렇게 더 솔직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막 서스럼 없이 얘기들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사회 전반에 대한 그 평론을 하시는 김갑수 선생님을 참 존경하거든요. 예, 그분의 말씀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진짜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꿰뚫어 본 거를 정확하게 말로 표현을 해주시는 어떤 그런 그 시원시원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참 존경을 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한 번씩 그런 성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변태가 어딨냐 이거 변태가 사람의 행위인데 예? 웃고 떠들고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노는 것처럼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고 뭐 그런 게 어딨냐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데 참 전 개인적으로 기회가 닿으면 정말 그 김갑수 선생님은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예. 그분한테 좋은 말씀도 듣고 싶고 아마 그분이 경험 못하셔 안 와보셨겠지 아마 여기 아실까? 여기 진짜 그 통계로 봐도요 이 대한민국 우리 아재들이 앙헬레스를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아직도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혹시 연희 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뜻을 좀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이 만약에 오시면 상상하던 모든 게 여기서는 가능하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 필리핀이고 아름다운 나라 필리핀인지 제가 보여드릴 자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오래전 저는 이제 정확하게는 9년 전에 여기를 처음 왔었는데 9년 전에 어떤 그 느낌 뭐 환경은 좀 바뀌었겠지만 물가도 바뀌고 했지만 대한민국의 한 아재가 늘 그 좁은 나라 안에서 쳇바퀴 돌듯 살던 그 한국의 아재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느끼는 그 충격, 센세이션, 놀람, 만족 뭐 여러 가지 좋은 수식어 그런 것들을 느꼈던 건 아마 지금 오시는 분도 똑같이 느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좀 좋은 그런 컨텐츠를 좀 엮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질문을 해주시면 뭐 제가 뭐 짧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언을 해드릴 거고요. 뭐 더 좀 깊이 있는 상담을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 이 혼햇뼈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 여기 오셔가지고 뭐 맥주 한잔 하시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또 이제 이거 이렇게 촬영을 했으니까 빨리 또 가서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